옛날 옛적 밀양의 산골 마을에 화목한 농부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가족은 자연과 밀접한 삶을 살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박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농장 근처에서 물줄기가 솟구치는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어떤 신령한 존재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용두암이라는 이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이곳에 용의 머리가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용은 하늘을 누비던 중 실수로 인간 세상에 떨어져 이곳 밀양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물줄기를 통해 신호를 보낸다고 했다. 많은 해가 지나 그 전설은 잊혀졌고 용두암의 존재 또한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날 밤 농부의 꿈에 굉장히 화려한 비늘을 가진 용이 나타났다. 용은 은혜롭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나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알릴 사람이다. 나의 힘을 이어받고 이를 후세에 전하라. 꿈에서 깬 농부는 놀랍고도 신기한 경험에 당황했지만 그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가족들은 우선 물의 출처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농부에게 용두암의 전설 속 장소를 찾아가 보자고 설득했다. 다음날 그들은 용두암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물은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었고 물가 근처에서 빛나는 비늘 몇 개를 발견하게 됐다. 비늘은 꿈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고 그와 동시에 주변에서 웅장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에 용두암의 전설을 확신하게 된 농부 가족은 이 기적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크게 환호했고 용두암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기도를 드렸고 농부나 그 가족과도 더욱 긴밀해졌다. 그때부터 마을은 더 풍요로워졌고 재난도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용두암과 용의 전설은 다시금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마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전해 내려오는 운명적인 용의 방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고 밀양 주민들은 용두암을 단순한 신비의 땅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농부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용두암을 지키며 그 전설을 후세에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속초의 한적한 마을에 바위 할머니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처럼 큰 바위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수호신처럼 여기며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다란 바위에 깃든 영혼이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단지 무생물로 보이는 바위 이상의 무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 제사 날에는 언제나 풍요로운 음식과 신선한 꽃들이 바위 앞에 쌓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원 중에 진심 어린 것들만을 추려 들어주곤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작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배를 휩쓸고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배를 뒤엎었습니다. 어부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신비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속의 궁전 같았고 금은 보화로 가득 찬 용궁이었습니다. 그곳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인어들이 그를 반겼고 용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용왕은 어부에게 그간의 어업에서의 성실함과 바다의 생명들을 존중하는 태도에 감사를 표하며 바위 할머니의 부탁으로 그를 특별히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왕은 어부에게 속초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용궁의 진주를 건네고 다시 물 위의 세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어부는 마을로 돌아와 용궁에서의 경험을 전하며 바위 할머니와 용왕이 은혜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속초 마을에서는 바위 할머니와 용왕을 연결하는 제사가 하나 더 생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수와 번영의 기운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바위에 존재하며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설은 속초 마을 구석구석에 내려오며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바위들이 그녀의 신전을 대신하며 속초 사람들은 그 관습을 지키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속초 마을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자연에 대한 경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게 펼쳐진 남해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여수에는 특별한 믿음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전설적인 비늘 물고기 청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청이는 몸 전체가 한없이 푸른 비늘로 쌓여 있어 햇빛에 비치면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고기가 바다를 지키는 신령한 존재라 여겨 그 모습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옛 여수의 어부 김씨는 항상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으나 그 해는 유난히 물살이 거세지고 어느 날 가득 품어오던 고기조차 잡히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여러 어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김씨는 옛 전설을 기억해냈습니다. 청이 바다에 수호신이 필요하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매년 드렸던 제사를 올해는 잊었으니 벌을 받고 있는 것이겠지. 그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다시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해봐야겠네. 몇몇 어부들은 이것을 웃어넘겼지만 김씨는 진지하게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전해 내려오던 방식대로 조용한 새벽녘에 특별하게 만드는 마음이 담긴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는 청이에게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고 짙푸른 물결 속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내며 소원을 우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 위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그는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제껏 만나지 않았던 다양한 고기, 배가 다시금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고향인 엿으로 풍성한 그득한 그물을 당길 때마다 흥겹대춤이라도 추듯이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청이의 덕분이라 굳게 믿었고 이후로도 매년 제물을 준비해 바다를 향해 감사를 표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 청이를 기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수의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비늘 물고기 청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청이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나 그 순간을 보고 느꼈던 행운은 그들의 산 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적으로 피어났습니다. 여수의 바다와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청이와 같은 존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는 백두할머니라는 전설 속 인물이 존재했다. 백두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작은 할머니로 그녀의 정체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홍천강의 맑은 물과 울창한 산림 속에서 백두할머니는 늘 신비로운 방울 소리를 낸다고 전해졌다. 그녀의 집은 정확히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가끔씩 들려오는 방울 소리가 그녀가 근처에 있음을 알렸다. 그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음방울 같은 소리였다. 백두할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가 찾아와 백두할머니께 도움을 청했다. 농부의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최근 몇 해 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삿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농부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백두할머니께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농부는 꿈속에서 백두할머니와 마주했다. 백두할머니는 그의 앞에 나타나 자그마한 은방울을 주며 말했다. 이 방울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게. 이 방울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그 후로 농부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농장을 돌봤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졌지만 농부의 논밭만은 기적적으로 축복받은 듯 무성하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백두할머니의 은총이라 믿었다. 또 다른 전설은 젊은 부부의 이야기다. 이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다. 백두할머니를 찾아간 부부는 그녀에게 기도했고 며칠 뒤 꿈에서 백두할머니는 이들에게 다가와 작은 방울을 건네며 말했다. 이 방울은 너희의 소망을 이룰 것이다. 부부는 그 해 건강한 딸을 낳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또한 백두할머니의 기적이라며 그녀를 더욱 경외했다. 세월이 흐르며 백두할머니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신비로운 방울 소리가 바람에 실려 오곤 했다. 백두할머니의 전설은 홍천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을 안심시키며 희망을 주었다. 이렇듯 백두할머니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존재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마을 사람들의 곁에 머물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홍천 강변에서는 때때로 바람에 실려오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백두할머니의 은덕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백두할머니의 전설은 단순한 민속신앙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깃거리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은 수려한 산과 맑은 옷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농사를 짓고 낚시를 하며 조화롭게 살아갔다. 특히 마을 중심에 자리한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었다. 이 호수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청년호랑이라고 불렀다. 청년호랑이는 사실 몸이 사람이 고머리는 호랑이인 수호신이었다. 청년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지켜봤다. 호수가 맑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여했으며 가뭄이 들면 비를 불러 우풍작이 들도록 돌보아주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청년호랑이의 힘이라 믿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제를 올렸다. 이 마을에는 과부와 그녀의 아들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이는 어머니를 도와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장작을 모아 세멀했다. 하루는 소년이 장작을 모아 돌아오던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어두운 숲속에서 겁에 질린 소년은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힘차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청년호랑이였다. 그의 등장에 소년은 놀랐지만 청년호랑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소년을 안심시켰다. 소년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청년호랑이는 말했다.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호숫가로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어머니에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청년호랑이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전설과 이야기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청년호랑이를 본 사람은 그 소년 외에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며 호수를 소중히 여겼다. 호수가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들의 수호신인 청년 호랑이를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춘천의 전설 속에 자리 잡은 청년 호랑이는 호수와 마을 사람들을 영원히 지켜주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누구든지 마음이 깨끗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호랑이를 만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미소처럼 말이다.